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오늘은 과학 과목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진짜 많은 학생들이 과학 때문에 고민인 것을 보고 과학을 꼭 한번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강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학이 왜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은 과학은 수학과 뭔가 암기 과목의 약간 중간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있는데 또 다 그렇진 않고 암기를 한 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 단순 암기는 아니라는 게 또 그쵸? 많이 힘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학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은 개념 공부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원을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오늘 뭐 생명과학의 호흡계라는 걸 배웠다. 그러면은 그 호흡계에서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축들이 있잖아요. 큰 틀들. 그 틀들을 일단 먼저 듣고 어떤 걸 중요하게 정리해 주는지를 보고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럼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내 거를 만드는 작업을 꼭 해줘야죠. 그래서 내 거를 만드는 그런 정리를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 때 꼭 헷갈리는 것들이 있고 그 헷갈렸던 것들 다음에 또 헷갈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개념 공부할 때는 못 봤던 건데 뭐 보기에 나온다던가 뭐 전혀 낯선 것들이 나온다던가 그런 걸 또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추가로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학은 조금 꼼꼼한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노트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를 발견하고 오늘 한번 과학 영상 한번 찍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되게 급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학 오답 노트예요. 과학 오답 노트. 그러니까 수학은 오답 노트 따로 작성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과학은 오답 노트가 진짜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틀린 문제를 여기다 옮겨 적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 공부 다 했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죠? 그러면 내 걸로 만들었어요. 개념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개념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있는 거와 별도로 내가 문제를 막 풀다가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헷갈리거나 뭐 저번에 내가 맞다 이거 아닌데 라고 했는데 또 헷갈리는 거 막 그런 것들. 그럼 걔네들을 여기다가 하나 한 줄씩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들이 하루에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그날 이제 이게 뭐 오늘 생겼으면은 뭐 한 5일 뒤에 여기 밑에 줄 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노트에다가 위에 이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이 소단원들을 먼저 써요. 순환계, 뭐 배설계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 구역을 만들어놔요. 구역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뭐 배설계에서 뭐를 틀렸어 아니면 헷갈렸어 그럼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배설계 찾아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제가 한 번에 싹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나 이거 헷갈렸어. 나 이거 다시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다음에는 틀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오답 노트 꺼내서 그때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막 혈액은 조직이다. 그런데 혈관은 기관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두 번 정도 헷갈렸다 이러면 확실히 하자 이래서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날 적힌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라는 것은 내가 조금 뭐 한 번 이상 헷갈렸던 것들을 위주로 적어 놓는 거고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나트륨 칼륨 펌프와 이온 통로라는 것은 용어가 다르니 혼동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조심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문제를 읽다가 뭐랑 헷갈렸어 혼동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가 반복이 되면은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적으면서 의식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걸 헷갈려 하는구나 라는 걸. 그러면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는 이제 함정에 빠져들지 않고 맞힐 수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두서없이 막 모든 전범위를 막 적어놓고 여기는 뭐 순환계 썼다가 배설계 썼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보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소단원 같이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단원별로 내가 부족한 부분 여기다 하나씩 적어놓고 개념서는 개념서대로 따로 두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시험 직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간 날 때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뭐 공부 안 될 때 이럴 때 한 번씩 쭉 읽으면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면 나한테 안 되는 약점들 부분만 내가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효과적인 게 뭐냐면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 요즘 수능은 보니까 굉장히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특히 수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압박이 덜하죠. 그렇지만 수능은 또 내신보다도 시간 내에 푸는 게 또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자동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원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놔도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트륨 농도는 항상 뭐 암보다는 밖이 무조건 높다. 언제든지 늘 always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무조건 맞다고 뭐 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원리를 알고서 이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시간이 충분하고 상관없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유정 같은 게 킬러 문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시간을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은 빨리 이제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다 적어 놓으면은 이제 되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오답 노트 같은 게 이제 오답 노트가 조금 효율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주 하는 실수들을 내가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시간 싸움에서 유리할 수 있는 결과론적인 거를 좀 단순하게 암기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적어놓고 시간 세이브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과학 공부할 때 사실 양이 엄청 방대해 보이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 또 틀리고 이런 것만 잡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 어느 정도 과학에 약간 흥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답을 철저하게 관리하자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문제집을 풀 때도 양보다 질이라고 왜 가나다 중에서 나는 맞고 다는 맞는지 내가 그 문제를 맞았더라도 내가 디귿을 헷갈렸다면 디귿 반드시 보고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2번 이상 헷갈린 것들을 이렇게 오답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이제 챙기다 보면은 과학도 어느 순간 재밌는 과목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학보다 과학이 좀 재밌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과학 공부할 때 이렇게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수능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성스러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